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신문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갭이 붙었을 때 집값이 상승하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려면 그 백그라운드는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8월의 마지막이죠. 벌써 8월도 다 가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가 됐는데요. 자, 오늘 하루도 부동산 노포 라이브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 그 다음에 투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평택, 그 중에서도 안중이나 포승 같은 데서 갭투가 들어와서 많이 궁금했던 주제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를 좀 다른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주마다 이제 라이브를 할 때 오늘은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그 주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일주일간을 쭉 모아봅니다. 모아보고 난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갑자기 이런 논조가 생겼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갭 투자와 관련된 얘기가 다시 언급이 되는 걸 보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한테 투자처에서 움직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가 더 눈에 확실하게 띄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실까 한 번쯤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신문기사 쭉 한번 훑어보면서 그 중간중간에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질문 있는 분들은 중간에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왕이면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지난주였었나요? 어저께부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투자 방향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URL 한번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봐야겠죠? 한번 뉴스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주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좀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 지금 지난주 기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도 재미가 되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킵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장의 모습과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모습, 제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 보니까 역시 청약 열기 뜨겁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지니까 국민평형 분양가가 10억이 넘어버렸다, 훌쩍 넘어버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소비심리지수,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하강 국면을 탈출했다. 지방집값도 바닥 찍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울산, 대전, 광역시 일부 지역도 15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 조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기 전에 또 다른 기사들을 보면서 그것에 혹시 지금 현재 내가 혹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청약 열기가 뜨겁고 분양가가 10억이 훌쩍 넘었고 그 다음에 소비심리지수가 하강 국면을 탈출했던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문제는 앞으로 계속되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요렇게까지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도 뒤쫓아가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추격 매수 심리가 항상 먼저 앞서는 게 일반인들의 본능이고요. 여러분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들을 이용해서 역이용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려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위기가 막 살아나고 무언가 대단할 것 같고, 자, 그런데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 일부 시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특정 지역, 특정 대상의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고, 흔히 말하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조금 더 평가하기에 객관적인 모습일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언가 괜찮은 곳거나 조금 호재가 있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심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지만 그럼에도 올라가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이 심리와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또 다른 부분들을 합쳐서 한 번쯤 객관적으로 보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기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제목에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신경 써야 되는 기사들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앞에 있는 나온 기사, 바로 직전에 봤던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 지난 몇 주간 계속 나왔던 기사들이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들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기사는 역시 지금 보이는 이 기사도 여전히 계속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거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기사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또 부동산 상승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부분, 지금 보여드린 이 기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요, 상승세가 주춤하다고 하고 직전 거래보다 오른 서울 아파트가 줄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상식적인 현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시작을 하거나 반등을 시작한, 즉 새롭게 무언가 여러분들이 몰리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올라버린 가격에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당장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주춤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고요. 서울 아파트가, 오른 아파트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다, 조금 꺾이고 있다, 또는 거래량이 줄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나머지 부분도 좀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나오느냐. 생활비 벌기도 어려워서 공인중개사는 월 1,000곳씩 폐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주변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요, 지금 기사를 또 보게 되면 8억, 10억, 12억, 자, 분양대마다 2억 뛴 광명 2개 단지가 더 나온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저는 광명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올 초만 하더라도 8억대에 분양했던 아파트 단지가 단 몇 개월 사이에 12억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8억에 분양한 단지는 시기를 잘못한 거고요. 10억에 분양한 단지는 시기를 너무 잘 타서 조합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우가 발생되는 건 맞지만 이제 뒤늦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 단기간 너무 많이 치고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이 다음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것들이 꼭 광명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역시 광명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다른 지역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중소형 아파트들, 전용 59 이하들이 경쟁률이 치솟는 모습들은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나 여러분들의 유동성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 하락장이거나 침체장이거나 혼돈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소형 아파트의 움직임의 강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앞에서 말한 부분들은 희망적인 부분만 설명하고 있지만 뒤에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내용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 자, 여기에 일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매물을 드디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동안 몇 주간 얘기가 나왔던 거 50년 주담대 결국 대출한도 축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앞에서 보게 되면 8억, 12억, 12억, 8억, 10억, 12억 정도로 뛰었던 이렇게 분양가가 오르는 현상에 지금 현재
연초부터 살려줬던 지금 현재 반등장을 만들게 만들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특례보금자리라든지 50년 만기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을 건드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섞여서 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몰려다니는 투자보다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돈 있는 분들이 투자하는 거에 상관이 없죠. 특히나 요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8억에서 12억이 됐고 12억이 청약경쟁률이 몇십 대 1, 몇백 대일이 나오게 되는 현상이 나오니까 이것들이 시장에서 12억을 인정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거는 인정. 근데 그분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12억을 인정한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6개월 전에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아무도 안 움직여서 8억에 부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람의 심리는 12억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고 돈이 된다라고 해서 몰려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12억을 지금 청약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다? 그러니까 12억을 세상이 인정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확정적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놓치는 얘기가 뭐냐. 그런 인간들이 순식간에 바뀌고 수 있다는 얘기는 왜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거기에 딸려서 나오는 것들은 정부가 하는 규제와 같은 유동성 제어와 같은 부분이 이 부분을 결국 최종적으로 12억을 인정하고 모든 세상이 인정하고 그 인정된 12억을 다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에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착시 효과를 나타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시장 자체가 저도 지금 12억을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부분을 굉장히 눈여보고 있으나 요즘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지금 여기죠. 요 하단에 보면은 유동성을 건드리려고 하는 문제가 사실상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그게 8억이든 10억이든지 간에 돈 다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대출 어떻게 되겠지. 두 번째, 중간에 팔면 되겠지. 그래서 난 피만 받고 프리미엄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실제 체력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 청약 경쟁률을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은요.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일 때는 이분들이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작년 연말과 올 초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투자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설픔은 들어가지 말고 돈 없으면 조금 기다리고 돈을 모으는 게 좋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되게 좋은 곳이 많습니다. 왜?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지금 어떤 특정 지역만 보고 자꾸 관심들을 보이시는데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더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싼 곳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덜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시장에서 밀고 있는 청약과 분양권 같은 꼭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개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탕주의와 도박 심리로 관련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 앞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또 다른 투자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리고 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은 주로 제 방송을 굉장히 오래 보셨던 분들이죠. 자, 오래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두 달 전에, 두 달 전쯤 됐던 것 같아요. 두 달 전쯤에 언론 기사에 역전세난과 관련된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을 때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최근 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 역전세난과 관련돼서 다른 얘기가 확실히 나오고 있죠. 뭐 아직까지는 서울 전세갱신이 10집 중에서 4집이 역전세 나타났고 평균 인력을 내줬다라고 나는 기사가 나왔죠. 기사도 보실 때 앞으로 될 만한 내용을 말해주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만 보여주는 기사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 기사는 지금까지 내용을 보여주는 기사죠. 그러니까 역전세가 나타난 것들은 그동안까지의 모습이죠. 밑에 있는 기사 두 번째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으로 가면서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가 바뀌고 있죠. 뭐라고 있냐? 1억 넘게 대출받을 판이었는데 한숨 돌린 집주인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지난달에 13억이었는데 반포 아파트 전세 구하려다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원베일리 얘기입니다. 제가 또 그 얘기도 했었죠. 원베일리를 보면서 원베일리의 가격, 전세 가격이 이 시장을 건드리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원베일리 같이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들의 전세 가격이 오히려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장에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밑에 또 다른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는 이번 주에 나온 기사가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그동안 띄엄띄엄 나왔던 기사입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죠. 8월 17일 날에 역전세로였는데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4주 연속 상승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역전세난이 온다라고 하더니 공급 부족의 생각보다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또 정부가 역전세난과 관련된 DSR 완화와 관련된 부분을 또 한 번 만들어줬잖아요. 판을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전세와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 또는 바뀌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6개월 만에 수억씩 전세값이 뛰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역전세난 되지 전세난이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그 상황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는 아실 거예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를 예측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아, 불용이란 친구는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보면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냐면은요. 만약에 지금보다 전세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투자가 무슨 투자입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투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전세 분위기가 역전세를 할 때는 엄두도 못 냈던 사람들이 바로 한두 달 전까지 전혀 엄두도 못 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갭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다수의 90몇 %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갭 투자. 자, 그래서 갭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내 위주로 생각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나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다시 휩쓸리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갭 투자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증명해 보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 여전히 분위기에 휩쓸리는 우리들, 여러분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휩쓸리고 있죠? 이 기사 얘기도 하기 전에 연말, 연초, 그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안 움직이던 사람들이 규제 완화하고요. 청약시장 풀어주고 분양권 부분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는 듯한 하니까 우르르 몰려들어서 지금 청약 경쟁률 몇십 대 1, 몇백 대 1 나오고 있죠? 이게 알고 투자하는 걸까요? 모르고 투자하는 걸까요? 휩쓸리는 투자죠. 자, 이제 신문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이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몇 주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밑에 50년 주담대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2조 원이나 폭등했대요. 자, 2조 원이나 폭등했다는 얘기는요. 아까 막는다는 얘기 나왔죠? 막으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것들이 나오겠죠? 금방 말씀드렸던 청약 불패하니까 신규 분양 완판하죠? 근데 또 지방 안 가고 있잖아요. 지방에 또 어디가 괜찮다면 우르르 몰려가는 상황이 또 만들어질 건데 그렇게 해서 올려놓는데 내가 1조를 하는 게 아니라 1조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그 가격을 올려놓을 때는 나는 먼저 들어가 있어서 그 올려놓은 가격에 즐거운 마음으로 팔아야 되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원리인데 여러분들의 95%는 무슨 짓을 한다?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 역전세난의 우려의 얘기를 했었을 때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 하반기는 전세 가격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전세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점 늘려가는, 또는 과거에는 어땠을까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갭 투자만 생각하고 또다시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을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직 결론은 물론 안 났기 때문에 나중에 제 말이 틀렸다라고 또 누군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인증샷을 또 올리는 사람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봐왔던 부분에서 제가 뭐 항상 맞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이거 또 한 번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면서 느낌이 오고 있다라는 거. 일단 넘어가기 전에 여기 나온 신문기사에서 보여지죠? 둔천주공 최저가점 20점. 그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만 그때 여러분들 할까요 말까요 고민했었잖아요. 그쵸? 그때 저는 연끌하신 분들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올라가도 나중에 그것이 흔들렸을 때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하지만 자금적인 여유 있는 분들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둔천주보다 더 지역이 후지고 안 좋은 곳에 13억짜리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12억대 나왔었죠. 12억대 나왔었는데 74점 만점 통장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번의 모습이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전세가와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는 거의 유의한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분양권이라든지 갭 투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갭 투자를 항상 뭐라고 얘기했느냐? 좀비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 않는다. 자, 그랬는데 다시 갭 투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갭 투자가 살아나고 있는 과정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갭 투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투자와 하지 말아야 될 투자가 여기에 숨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집값 상승 기대감에 고개를 드는 갭 투자, 서울선 송파구에 몰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송파구에 몰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중에 오늘 방송을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 중에 상당수는 송파구를 어떻게 갭 투자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송파구에 있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곳이지만 누군가는 할 수 없는 곳이고, 또는 바꿔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송파구 같은 곳이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들어간단 말이죠. 이 누군가는 뭐냐? 자금의 여유가 있거나 잠시 내가 월세를 살더라도 어차피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갈 때 들어간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들어간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올라도 그만 안 올라도 그만이에요. 왜? 송파구라고 하는 곳 자체가 입지가 워낙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요. 몰려드는 과정에선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시차를 두고 어느 게 먼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분이 좋고요.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전세를 주고 있다면 전세 관련된 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서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보는 부분들이 어디를 보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결국 갭이 적은 곳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의하시죠? 갭이 적은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갭이 적을 수밖에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무엇을 하느냐? 당시에 호재가 쏟아지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발생을 해요. 오래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서로의 개념이 달라지는데 무엇이 발생하느냐? 자, 두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요. 꿈틀대는 갭 투자 전국 1위 평택이라고 나오죠. 사실상 평택뿐만 아니라 평택 화성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질문 올려볼까요? 질문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갭 적은 곳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찾고, 그런데 찾다 보니까 평택을 찾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평택을 왜 찾았습니까? 왜 찾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쓰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다 올라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네, 삼성전자. 결국 바꿔 말하면 반도체 호재예요. 자, 반도체 호재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호재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갭이 적은데 과연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으니까 왠지 몰려드는 곳에 나도 같이 몰려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죠? 이게 이제 심리적인 효과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은 좋지만 문제는 남들도 멍청하거나 남들도 틀리게 되면 다 같이 죽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려가는 거 좋아요. 나엘파파님이 지금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네에 무엇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것의 모든 동네에 그 지역의 호재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맞는데 투자를 오래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 옛날에는 영통이었고 그 다음에는 광교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수원에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이 다른데 안 사는 건 아니겠지만 항상 그렇게 몰려있는 곳이 또 있죠.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평택이라고 하는 곳에 고덕신도시 또는 뭐 그 앞에 무슨 뭐 단지들 되게 많겠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동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평택이라고 하는 곳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갭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처음에 무엇 때문에 움직이느냐? 갭 적은 거를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 전 단계에서는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베팅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움직이게 됐을 땐 여러분들의 움직임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호재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호재를 보면서 여기서 세분화를 시켜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그 다음 단계에서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경우 중에 상당수가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들어갔죠.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평택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몇 군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평택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청약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갭 투자를 해야 된다면 뭐 금액과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고덕, 지제, 그다음에 소사벌, 용이, 가제 어디 들어가시겠습니까?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더 선호하게 되는지. 상당수 사람들이 고덕 내지 지제 정도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바라보는 건설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건설사들은요, 서울,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지금 분양이 잘 안 됐던 상황에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자, 근데 서울은 할 땅이 없고 수도권도 쉽지가 않죠? 그 상황에서 지금 해야 될 수 있는 곳 중에서 분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을 그냥 꼬시기가 가장 쉬운 곳이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이 반도체 호재가 붙어 있는 지역들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공급 물량과 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거기다가 지난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가장 마지막에 물량들이 집중됐었죠. 집중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물량이 굉장히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물량이 집중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거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나 하는 현상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보시게 되면 1,000만 원이면 아파트 마련, 집값 반등의 갭 투자 다시 고개를 들고요. 분당의 갭 투자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화성과 평택의 갭 투자가 슬금슬금 늘어난다고 했는데 여기서 화성과 평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어난 호재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고 분당과 아까 위에 있는 송파 같은 경우는 전통의 강호죠. 갭이 많이 벌어져 있지만 사람들의 선호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갭이 너무 많아서 벌어져 가지고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제약선이 있을 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폭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폭이 심하다는 얘기는 갭 투자를 해서 들어갔는데 갭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갭이 붙어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매매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들을 회수하는 거죠. 전세를 더 올려서 회수하거나 매매 가격이 올라가서 그걸 팔아서 회수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갭 투자할 때 최소 몇 년 정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최소 몇 년 정도 생각하시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1, 2개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서는 쉽지가 않죠. 그러면 최소한 2년에서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때문에 늘어난 4년 같은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또는 지금 뭐 다른 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5년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빨리 보는 2년을 보거나 3년, 4년을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 내가 매도하는 시점이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평택과 화성이라고 하는 동네가 입주 물량이 어떻게 앞으로 2년에서 4년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시기나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그때까지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몇 군데 얘기를 했어요. 고덕, 그 다음에 지제, 그 다음에 소사벌, 용이, 뭐 가제 몇 군데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 군데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줄 아세요? 뭐 동탄 같은 데가 가격이 싸져서 글로 빠지는 수요는 일단 무시하고 평택밖에 없거나 화성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평택밖에 없다고 하는 가정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의 다 고덕 아니면 지제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때 만약에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서 가격이 떨어지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려가겠죠.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에 시장 전체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지방 중소도시로 몰려갔습니까? 서울로 몰려갔습니까? 서울로 몰려갔죠? 이것들을 평택으로 국한시켜 놓게 되면은 평택에서도 고덕이나 지제 같은 곳으로 몰려가게 될 거고요. 가격이 떨어져도 매도하기가 가장 편한 데가 고덕하고 지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돼요? 소사벌은 그나마 중간 정도 되니까 나머지 지역이거나 그러면 조금 애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지금 지난 상승장의 후반부에 가장 뒤늦게 올라서 가장 많이 분양한 곳이 평택, 오산, 안성 쪽이죠. 이쪽에 있는 물량이 지금 평택만 얘기했지만 그 주변 물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갭만 보고 지금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가고 있느냐? 고덕 들어가는 거, 거기 갭이 벌어져 있으니까 안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고 있느냐? 갭이 적은 데를 들어가는데 적은 데 어디 들어가느냐? 안중이나 포승 같은 경우라든지 기타 또 다른 지역에 갭 붙어 있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신문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갭이 붙었을 때 집값이 상승하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려면 그 백그라운드는요. 첫 번째가 입주 물량이 적어야 돼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재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호재는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입주 물량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꼭 평택이 아니더라도 그 나머지 지역의 주변의 입주 물량이 얘를 흡수할 수 있는지를 봐야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당했던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회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런 곳들은 앞으로 2년 후, 4년 후에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현재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가 항상 맞는 100%가 아니라 일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어디가 움직이거나 어디가 매도가 쉬우냐면 그 지역의 입지적인 평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심, 투자 지역의 입지 평가를 가지고 먼저 해서 입지 평가가 괜찮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모를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회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렇지 않은 곳에 들어가는 분들, 지금 다른 곳을 뒤져보면은요. 매매 전세 갭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전후인 경우가
그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몰려 들어가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또는 그거를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운이 좋아서 시기를 잘 만나거나 변수가 발생돼서 괜찮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같은 공통적인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 부분이 계속해서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박살납니다. 그리고 또 중소도시로 들어가게 되고 중소외곽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보유 기간이 7, 8년, 10년 정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거의 준공공임대 수준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갭 투자,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안 하고 싶은 투자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투자,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갭 투자 얘기를 하면서 갭 투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자꾸 매매가와 전세가 비율만 가지고 설명을 하시게 되는 경우 같은데, 그것이 먹혔던 이유는요, 그동안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입지가 좋은 것부터 입지가 나쁜 곳까지 몰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요를 늘려버렸기 때문에 계속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맞지 않는 시장이 언제 오느냐? 제가 볼 땐 그 갭 투자하신 분들 이 시장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혼동기가 오거나 굉장히 많이 밀려와서 후반부까지 외곽적까지 많이 밀려온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터졌거나 엄청나게 늘어난 후반부에 늘어난 곳인데 갭이 적다고 다시 들어간다? 아마도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분들이 묶일 가능성이 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갭 투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액 투자를 하시려고 합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송파구라든지 분당의 갭 투자 어느 정도 인정하죠. 다만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걸 찾아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되느냐? 갭이 적은 곳을 가게 되는데, 이 갭이 적은 곳을 가게 됐을 때 갭 투자가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상승장 후반부에 외곽 지역에 입주 물량이 뒤늦게 늘어났던 곳들 같은 경우는요. 그 갭 투자가 전세 가격이 올라서 입주 물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묶이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곳들을 보면서 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갭이 이거밖에 안 돼. 또 이거를 갖다 예를 들어서 경매를 낙찰받는다거나 공매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무피 투자로 들어갈 수 있다. 무피 투자하는 건 좋은데요. 무피 투자까지는 좋은데 그냥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단순히 호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몰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입주 물량을 봐야 되고요. 앞으로 2, 3년간의 입주 물량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입주 물량들이 어떤가를 보면서 그것쪽으로 빨대효과처럼 빨려갈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보면서 역전세 난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혹여라도 A급, B급 같은 경우는 매도라도 쉬운데 단순히 갭 때문에 굉장히 외곽 쪽에 해당되는 곳으로 몰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투자가 되면서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제가 분양권 투자와 갭 투자로 망가지신 분들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 공통적인 현상이 언제냐면 상승 후반부나 그 이후의 혼동기 때 예전의 경험을 가지고 상승만 했던 그 시기의 경험을 가지고 입지 나쁜 곳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행을 바로 하고 들어갔다가 안 팔려서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10년 보유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